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시장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화장품 종목들이 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AVCNC 오늘 정규장에서 16% 급등한 데 이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한국화장품, 이츠한불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마페인트도 현재 시간에서 6%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넥슨 게임즈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M이 중국 iOS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넥슨 게임즈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에브리봇, 이렌시스 같은 로봇 기업들도 현재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서는 하이스틸이 오늘장 6% 넘게 상승했지만 시간외에서는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창도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라클이 최근에 계속 밀렸는데 이슈와 함께 시간외 하한가 연출하고 있고요. 블레이드, 크레오, SG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범 이사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큐라클이 지금 시간에 한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에 기술 수출했던 안과 치료제 반환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하고 전해졌는데요. 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전부터 계속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이 기술 이전 부분들이 반환되는 부분들이 그전에 이미 계약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던 상황이었고 다만 지금 큐라클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계약금이라든지 일부 연구 개발 비용 부분들은 반환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던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반환을 안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금 임상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한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반환 관련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그 다음 거래일에서도 일단은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는 좀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큐라클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도 한 1,7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통 물량수가 크지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좀 특이한 점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근 3일까지도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외국인도 지금 이틀치에 대한 부분들의 매물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이 매물이 일부 좀 빠져나가려는 반등 흐름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반등이 들어와도 일부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보고 나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큐라클을 오늘 좀 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기존에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큐라클이 안구 쪽, 안과 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슈가 좀 지나고 나서 바닥을 만약에 잡는다고 할 경우 그때는 좀 추가적인 매수세,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평단을 좀 낮춰서 일부 반등이 들어올 때 좀 수익을 보는 관점으로 가면 되시고요. 반대로 오늘 좀 진입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제 하한가를 좀 맞아가지고 시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투심이 일단 지금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에 일부 좀 반등은 들어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등이 들어올 때는 그때 좀 일부 어떻게 보면 좀 약수익을 좀 보고 나가는 관점으로 일단은 좀 대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큐라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반대로 시간의 상한가를 그리고 있는 넥슨 게임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파 모바일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출시 첫날에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상승이 나왔다가 음봉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지금 상한가입니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콘솔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PC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모바일용 던전 앤 파이터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좀
매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또 게임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업종의 업황의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넥슨 게임즈 오늘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 생각하지 마세요. 차트에서 보실 때 이 부분 보지 마시고 윗꼬리 단 거에 대해서 보지 마시고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내일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고 거기에 따른 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물량이 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액티브적인 자금들이 일단 좀 들어올 필요는 있죠. 패시브 쪽은 안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액티브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와 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일단 좀 17,000원, 17,000원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넥슨 게임즈의 주가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신욱 본부장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프트업이 IPO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게임주죠? 그러니까요.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흥행을 하면은 게임주 시총 내에서 4위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게임주들의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내일 이 넥슨 게임즈 이슈랑 같이 합쳐서 게임주 상승 탄력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게임주들 개별 재료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주력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부분들인데 이 모바일 게임 자체가 일본에서는 이미 매출 스토어가 1위를 달성할 만큼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미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게임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좀 특화성을 최근에 좀 많은 치우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이제 수요자가 PC보다는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저는 승리의 여신 니케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시프터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투자 수급을 좀 기대를 시킬 만한 요소는 좀 작용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전체적인 섹터에 훈풍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다소 좀 미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앞전에 2차 전지 IPO 쪽이라든지 반도체 IPO 쪽이랑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보다도 보통 게임주들은 좀 개별 재료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만큼 개별 기업들의 게임의 실적 부분들 혹은 이제 신규 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수급은 살려줄 가능성은 높은데 넥슨 같이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이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한 차례 수급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게임주들을 접근할 거면은 개별적인 기업의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에 조금 더 충분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주 신작 출시 기대감 있는 기업들이나 개별 종목 이슈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상담 창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0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 급락이 나와서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중립. 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약간 살아나지 못하고 있긴 하는데 긍정 의견을 주셨거든요. 매수가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실까요? 저는 다만 시간적인 기회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셨다시피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였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다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LG 엔솔도 마찬가지였고 삼성 SDI라든가 뭐 지금 대형 회사들, 배터리 완성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주가가 다들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자체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보지 않고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 간밤에도 이제 테슬라 쪽에서 안 좋은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독일 쪽에서도 이제 재고량이 좀 쌓여져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만든 자동차가 지금 판매가 참 잘 안 되고 있다. 좀 뭐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약 60% 정도 좀 판매가 되고 있죠. 전체 시장에서 60%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외 시장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판매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악영향을 좀 줬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래도 뭐 세트랙 아이라든가 뭐 컨텍이라든지 이제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있고 6G에 대해 통신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율주행과 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UAM, 하늘 나르는 자동차죠.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이제 UAM 사업 쪽이랑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엄청나게 좀 비싸겠죠. 대량 생산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황화 리튬 쪽에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경쟁업체인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를 또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뭐 2027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삼성 SDI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업황이 다운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6월 말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되면 가능성이 가장 공매도 물량이 다시 또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입니다. 왜 지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은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테슬라의 판매량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리오토라는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하면서 1분기 실적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밤에 리오토가 한 마이너스 12%인가 14% 정도 좀 뉴욕 증시에서 하락하는 걸 좀 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국내 지금 현재 소재 부품 쪽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좀 이제는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는 그나마 좀 보유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히는 것 같다라고 기술적인 저점이 잡히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하시거나 매수 단가를 낮춰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이 좀 기회비용은 조금 그나마 좀 날리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 전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진다 생각하시고 뚝심 있게 한번 좀 가지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JYP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6,000원에 30%요. 너무 8만 원대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신저점 기록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물 타서 86,000원이에요. 아이고,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엔터주들 일일이 좀 신저가 기록 중인데 투심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JYP는 또 6년 만에 보유그룹 냈다라는 호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못 가는 걸지.
사실 이제 JYP가 지금까지 집중하는 부분들이 앨범에 대한 뭐 추가적인 발행이 아니라 그 아티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 투어 부분들이죠. 콘서트 부분들 좀 많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콘서트 쪽에서도 흥행을 했다고 해도 이게 결국 영업이익률 마진에는 그렇게 좀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앨범에 대한 판매량이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신규 IP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앨범 추가적인 좀 앨범 발행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지금 JYP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면만 봐도 보통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진행할 때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들. 보통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메이저는 결국 지금 시세를 차익을 보고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차익을 보고 혹은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손절매를 진행을 해서 나가고 있는 타이밍에 개인들은 오히려 JYP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싶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죠. 물론 작년에 엔터주가 또 굉장히 잘 갔던 부분들도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지금 저는 투심을 좀 자극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6년 만에 뭐 보이그룹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일본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보이그룹이 완성이 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일본 쪽에서는 마케팅이 제대로 될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앞으로 앨범 발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JYP의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저는 지금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요.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만 흐름만 놓고 봐도 하락 채널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고점 부근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이평들도 전부 다 이탈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이동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단지 지금 신저가가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신저가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미 뭐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이나 월봉도 전부 다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JYP가 지금 주가의 과열권을 좀 시키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횡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갈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갈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지금 손절하기는 타이밍이 너무 많이 늦었죠. 손절하기는 타이밍이 지금 좀 늦은 상황이고 일단 바닥을 잡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닥이 잡히고 나면은 일단 저는 30% 비중도 굉장히 좀 많다고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엔터주를 JYP를 좀 손실을 안 보고 탈출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1차, 2차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다만 지금이 아니라 바닥이 정확하게 잡혀야 됩니다. 바닥이 잡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그림이 들어오면은 그때 한 15% 정도의 좀 분할 매수를 두 번 좀 들어가셔서 평단을 좀 확실하게 낮추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주가가 좀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주니까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확실하게 좀 줄이시고 나는 JYP 엔터를 그래도 지금이 바닥이다 싶어서 일부 비중만 가지고 가겠다 할 경우에는 한 5% 10% 정도만 꾸준하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바닥에 조금 잡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춰보자라고 또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신데 그러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JYP 엔터의 반등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스코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32,900원에요. 네. 20%요. 오,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거 얼마가 넣는지 매도가 좀 알려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스코텍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네.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급도 잘 들어와주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인데 우리 시청자분 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지금 이제 뭐 이번 또 종량 학회가 있죠, 미국에서. 종량 학회가 31일부터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오늘입니까? 오늘 저녁입니까? 뭐 초록 공개가 또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일단 좀 오스코텍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이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절염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현재 면역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거기다가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 그나마 좀 매출 나오고 있는 게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신약 물질과는 관계없이 다른 이제 사업부에서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 고점 부분이 작년 한 7, 8월 정도 돼요. 7, 8월 정도 되는데 이 위치에서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항선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위치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52주 신고가 랠리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흐름 좋고 수급도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임상 실험도 무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근에 HLB 사건이 오스코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좀 바라보시고, 저는 일단 4만 원까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SCO 모멘텀도 있고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저도 연말까지요. 네. 한 4만 원 보고 있거든요. 네. 5월 말까지 한 4만 원 제가 보고 있거든. 그때까지 갈라는지 모르겠네요. 네, 4만 원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5669님이신데 박셀바이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2,700원대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목표 주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 좀 신저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요 며칠 사이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목표가 얼마 정도로 세워볼까요? 일단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 좀 위치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수급적인 면을 최근에 보니까 메이저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5월 말에 임상 종양 학회가 일단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의 투심을 일부 자극은 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HLB 쪽에 대한 이슈가 박셀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은 안 주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일단 이제 워낙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한 28,000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28,000원의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전제 조건이 일단 24,000원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24,000원의 돌파가 충분하게 나와줄 경우에는 28,000원대까지 밴드 상단을 좀 올리셔가지고 목표를 좀 실현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이제 28,000원대까지 만약에 올라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100%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반절만 매도하시고 반절은 조금 더 물량을 트라이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일단 28,000원 돌파가 박셀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위쪽에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윗매물이 많지가 않다는 것은 한 번은 더 고가를 좀 경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들어와 줄 수가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28,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가 라인까지 좀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셀바이오 목표 주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뒷번호 5101번님, 한결과 컴퓨터 가지고 계세요. 33,000원대 들어가셨고요.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잘 가다가 빠지는데 반등 가능할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1월에 매수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결과 컴퓨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좋았어요. 오늘 강한 장중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이유가 간밤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노트북이라든가 그리고 태블릿 PC 쪽에 들어가는 AI 칩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한국과 컴퓨터가 오전장부터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문서 관련된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웹 브라우저 시장으로 좀 더 이제 크게 좀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낮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물적 분할을 한번 했죠. 한컴 AI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좀 한번 했었는데 한컴 AI 웹 에디터네요. 회사명이 정확하게 그러는데 아무튼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물적 분할을 했고 올해부터 아직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AI 관련된 부분들을 한글과 컴퓨터에 있어서 이 자회사가 모든 걸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지금 현재 개척해 나가고 있고 뭐 좋은 성과들이 좀 앞으로 많이 들릴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좀 긍정적이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사업이 확장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빌드 2024라고 해서 오늘부터 23일까지 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또 PC용, AI PC용을 또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또한 하나의 또 한글과 컴퓨터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한글과 컴퓨터는 계속 좀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뭐 1월 달에 38,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38,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난달부터 해서 하나의 좀 저점 신호를 좀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꾸준히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좀 욕심을 좀 부려서 한 4만 원까지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만 원까지 홀딩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 부근인 4만 원 정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로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오토웨버 네네. 15만 원에 15%예요. 네. 잘 수익권이신데요? 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네. 긍정이시네요.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뭐 충분하게 더 올라갈 자리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현대차 그룹 쪽에서 매출액이 한 90% 이상이 좀 발생을 하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전방 자동차 산업에 대한 뭐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매출액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SW 쪽에 대한 실적 부진 여파가 이렇게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을 제외하고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인도 쪽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에도 실적은 충분하게 긍정적인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좀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바닥이 잡힌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 이평들도 수렴 구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매물대가 좀 많은 부분들이 한 15만 8천 원대에서 한 16만 4천 원대 이 밴드 라인입니다. 여기를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충분하게 돌파해주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고 일정 물량들도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충분하게 좀 물량 소화해주고 위쪽에 좀 상방을 좀 두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홀딩을 좀 이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가 아래로 만약에 밀린다고 하셔도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일단 현대오토에버가 단기적으로 13만 7천 원대만 충분하게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반등 기존을 계속해서 좀 살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 관점 계속해서 좀 유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까지 좀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현대 오토에버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제우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000원에 20%.
아, 조금 들고 계셨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좀 최근에 좀 네.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는데 네.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그냥 신저가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될지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 회사 뭐 15,000원까지도 어디야 견디셨어요. 전망이라든가 뭐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좀 잘 들어오고 있긴 한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일지 두 분 팻말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두 분 다 긍정이네요. 그러면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사님 한 두세 달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상방 뚫어줄 수 있을지 전고점은 23,000원 부근이거든요. 목표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그 위치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HBM과 같은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빅테크 쪽에서는 거의 뭐 싹쓸이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쪽에 이제 좀 좋아져야 뭐 주가 상승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 레거시를 한다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D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죠. 이 낸드 플래시 쪽도 최근에 뭐 단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만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세정 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7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장비도 좀 만들고는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매출이 거의 뭐 10% 좀 이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제우스를 아무튼 레거시 쪽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보더라도 낸드랑 D램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실적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뭐 2분기, 3분기 올해 연말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제우스 또한 그에 따른 이제 뭐 반도체 완성업체들의 발주 물량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보자면은 저는 충분히 23,000원에 대한 기대감은 꼭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1월달, 6월달에 22,000원까지 좀 올라갔었습니다. 뭐 하지만 최근 뭐 HBM 쪽만 분위기가 좋았지 제우스와 같은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레거시 쪽의 반등이 좀 좋아지면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실적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많이들 매수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기관의 펀드 자금들도 상당히 좀 패시브적인 자금들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때까지 꾸준하게 전 고점 왔을 때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고 던지지 마시고 빠른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먹을 때는 확실하게 먹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뭐 19,360원이긴 하지만 현재가가 25,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까지 정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들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리 옥년심님께서는 ABL 바이오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매수가가 25,000원,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단기, 중기 목표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바이오 종목 상담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뭐 지난 아마켓 때는 좀 들썩거리긴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움직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적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좀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도 25,000원대면은 지금 한 약수익권 정도 지금 도달을 해준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목표가를 물어보셔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한 28,000원대입니다. 한 26,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밴드를 잡고 이 안에서 좀 분할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일단 지금 앞쪽에 좀 박스
박스권의 좀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만이 앞전에 좀 신고가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의 상단을 충분하게 돌파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도 다만 최근에 좀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박스 상단을 트라이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900원대에서 28,000원대를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재차 좀 신고가 3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재차 한 52주 신고가 라인까지 한 번 더 갱신하는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민님께서는 AP 시스템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1,300원에 10% 보유 중인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그때 17% 급락도 또 견뎌내셨어요. 그러네요.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단기적인 또 잘 상승하다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가를 예측할 때 주로 앞으로 실적이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는 좀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따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상담을 해드렸듯이 AP 시스템 또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이제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열처리 기술이라든가 레이저 응용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플라즈마 응용 기술이라든가 모듈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 종목은 아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앞에 말씀드렸던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AP 시스템도 충분히 전 고점 부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룸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5,000원까지 좀 지켜봐 보시면서요. 근데 만에 하나 손절가는 좀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차트가 그렇게 너무 예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 25,000원 이탈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체적인 어떤 좀 악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2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35,000원까지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장민님 꼭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심택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900원 비중 15%. 좀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한 2달 됐는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오, 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이게 전번 최고점이 4만 원 정도 되는데 고점을 통과할지 또 SSD 관련돼서 이 수혜주라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전고점 한 43,000원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능할지 네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심택은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네,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제가 중립을 든 것은 네. 신고가 라인까지 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서 좀 중립을 들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저는 심택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고가 라인까지 경신을 하기에는 다소 수급적인 면이 조금 더 받쳐줘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까지 같이 받쳐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한번은 좀 트라이를 해볼 만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심택 같은 경우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결국에는 PCB 쪽에 대한 기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지금 자극이 돼가지고 일부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동도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기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하게 이슈는 팔로우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리 기판 관련한 지금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심택 같은 경우도 기존 고객사들의 재고도 지금 이제 소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고객사들의 좀 발주, 수주 부분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대로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모멘텀까지 같이 동반해서 붙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좀 프리미엄은 좀 상당히 많이 붙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중장기평을 돌파해주는 라인대에서 딱 오늘 마감을 해준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좀 34,600원에서 5,000원대까지를 돌파 이후 지지만 받아준다고 할 경우 여기서 뭐 재차 돌파가 못 나온다 해도 일단 횡보 이후에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으로 좀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정적으로 뭐 수익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좀 트라이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심택이 넘어설 고비가 43,000원대입니다. 일단 43,000원대를 뭐 그냥 이렇게 짧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지만 원래 심택이 지금 고가 라인 기준부터 굉장히 많이 밀렸었거든요. 고가 라인 기준부터 많이 밀렸는데 만약에 43,000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다시 상승 채널이 좀 중장기적으로 들어와주는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는 오히려 5만 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지금 구간에서 돌파 이후 35,000원대 지지 받아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지지를 받아준다 할 경우에는 한 4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도와드릴게요. 롤리폴리님께서는 우양을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5,560원 그리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제나 오늘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음식료 업종이 또 오늘 약간 주춤을 했죠. 그러니까요. 강현규 매니저 공략주이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은 박수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양,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셔서 아마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5,500원에 매수가 근처죠. 매수가 근처에서는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뭐 CJ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오뚜기를 비롯해서 뭐 식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간편식에 대한 이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수요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출 물량도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고 우양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지만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오버슈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양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양이 딱히 특별하게 좋은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건 없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재무 상태도 그렇고 딱히 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시청자분이 좀 인식을 하시고 우양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저는 정리하시고 진짜 내가 음식료 쪽을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아직까지도 좀 안 오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수출 물량도 좀 받쳐주면서 그런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양보다는 다른 음식료 업종으로 좀 교체 매매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들 요즘에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맞아요. 하죠.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